사실 뭐 이번 위탁 생산 관련주에 좀 불을 지핀 건 아마도 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식인 것 같은데, 기존 녹십자, 이제 한미사이언스 등 관련 기업들에서 딱히 이렇다는 소식이 좀 없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오늘 같은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의 업체로 이제 수급들이 좀 쏠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공시로 아직 화이자 백신이 위탁 생산 사실이 아니다라고 좀 보도를 한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좀 상승세는 이어졌고, 그러면서 다시 좀 시장의 좀 메인 테마가 이 백신 관련주로 좀 전반으로 좀 퍼지기 좀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아무래도 정부에서 좀 국내 제약사에서 이제 8월부터 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할 거라고 좀 했는데, 조만간 좀 관련한 기업들이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같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. 8월부터 사실 국내에서 생산이 좀 가능할까요? 네, 일단 뭐 최근에 백신 관련주들이 핫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일단은 3분기에는 위탁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정부에서도 전부터 이제 발표들을 했어요. 그렇지만 기업 간의 비밀 협약 때문에 사실 뭐 뚜렷하게 실체가 있거나 혹은 계약 조건들이 뭐 시장에 발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. 다만 21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 관련된 이제 뭐 업체들 같이 이제 대동에서 가는 업체들 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들도 지금 대표단에 껴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에서 이제 좀 유의미한 어떤 뭐 협약 발표들이 좀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뭐 21일이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. 네네. 이 기간에 사실 삼성이 좀 모더나 SK 같은 경우 좀 노바백스랑 구체적인 협의를 좀 진행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, 시장에서는. 어,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지금 가장 키인 것 같은데, 이 기간 좀 구체적으로 좋은 소식이 좀 전해질 수 있을까요? 일단 뭐 모던 화이자 지난 12일 날 화이자 백신을 뭐 위탁 생산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. 근데 공시에서 확정된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전에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확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협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. 이번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는 당장 필요한 게 뭐 백신이라든지, 백신을 미국에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위탁 생산을 한다든지 요거 관련된 거와 그 다음 이제 대북 관련된 정책적 변화거든요.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입장인 것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워낙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고 단기간으로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새로 정책을 펴거나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잡기는 좀 어렵거든요. 그렇죠. 그렇다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지지율을 올리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하는 거는 백신입니다.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마스크를 벗자라는 것들이 지금 뭐 나오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서 뭐 마스크를 벗고 있고 이스라엘은 좀 야외 활동일 때는 마스크 벗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강하게 기저 효과를 해서 경제가 이제 뭐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전 국민 한 7%에서 8% 정도밖에 접종률이 되질 않고 있기 네. 때문에 실질적으로 백신은 우선적으로 빨리 좀 공급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위탁 생산을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글로벌 혹은 아시아의 백신 공급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21일까지는 계속해서 백신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좀 핫한 그런 모습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저도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위탁 생산 업체들의 관심이 좀 높은 만큼 관련주를 좀 세밀하게 좀 분석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종목으로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이 SK바이오
사이언스죠. 네, 준비한 게 오늘 코로나 백신 생산 시설 이제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생산 시설이 국내에서 좀 첫 번째로 유럽의약품청에서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한 인증을 좀 획득을 하면서 대형 위탁 생산 관련주 중에서 오늘 가장 많이 오른 네.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. 상장 이후에 사실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좀 눌림이 있었는데 오늘 좀 이제서야 좀 본격적인 시세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.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. 일단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결론적으로는 살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. 다만 저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21일까지는 뭐 살까 의견 좀 드리고요. 그 다음은 조금 뭐 변동성을 보이면서 조정을 보이면은 재차 매수 들어갈 진입 시점은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일단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 추후로 이제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을 지금 할 계획이고요. 일단은 뭐 공장 뭐 이런 것들은 좀 세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 허가만 나면 바로 해서 바로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. 일단은 뭐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뭐 그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도 아직은 허가가 나진 않았고요. 3분기에 허가 신청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빠르게 이제 허가 신청이 나면은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. 기존에 뭐 지금 보면은 뭐 GMP라고 하죠. 이제 생산 그 가능한 공장 인증을 이제 받았는데 일단 유럽에서 받았고 이제 향후 FDA 미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. 그렇다고 하면 공장을 그 캐파를 이제 늘리면서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.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뭐 직접적인 수혜 가능하고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뭐 멀리 이제 글로벌까지 전체적으로 허브의 생산 허브 역할을 담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살까 의견이시고 저도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트레이딩 뭐 좀 길게 봐도 좀 괜찮다고 보여지는 게 일단 백신 지금 임상 중이잖아요. 네네. 자체 백신도 지금 임상 중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태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CMO로 시작한 이후에 사실 미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 노바백스 백신과 관련한 위탁 생산 개발도 이제 계약을 하면서 사실은 대표적인 국내 공급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네, 높아진 상당히 높죠.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이런 기업들 자체가 밸류에이션이나 사실 뭐 단기간 성장성을 놓고 접근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향후 이제 바이오 위탁 생산에 대한 시장 규모 자체가 좀 엄청나게 좀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 동아시아 쪽에서는 사실 한국이 좀 대표적인 로케이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살 거고 뭐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지금 위치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위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저도 역시 좀 살까 이거. 뭐 참고로 이제 아시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탁 생산 캐파가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. 이건 뭐 중국에서 생산할 수는 없는 거고요.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도 캐파가 안 되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뭐 기술력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인도에서 또 뭐 생산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게 생산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캐파가 되면서 생산 능력 기술이 되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뭐 위탁 생산지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CMO뿐만 아니라 CDMO라고 해서 위탁 개발 생산까지 하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으로 해서 지금 한 2개 정도 또 파이프라인, 그러니까 2개 정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백신 가지수가 또 늘어날 수가 있고 과거에도 저희가 백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코로나19는 이제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접종을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.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뭐 단기 유행병으로 지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장기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일단 뭐 두 번째 뭐 그러니까 종목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이번 위탁 생산 테마를 다시 좀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 된 종목이에요. 지난주까지 좀 계속해서 좀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8%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. 오늘 뭐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꽤나 좀 실린 상황인데 앞으로의 좀 방향성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모더나 백신을 생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지금도 계속해서 공장을 이제 늘리고 있어요. CMO 이제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는데 지금
작년 10월께부터 이제 생산 공장을 늘리고 있고 이게 이제 내년 말부터 부분 가동이 돌아갑니다. 그러면 전 세계 위탁 생산의 3분의 1 정도 차지를 해요. 뭐 어떤 약이든.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캐파는 뭐 충분하고요.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뭐 지난주 금요일 날뭐 9% 가까이 뭐 상승을 했고 화이자가 이제 12일 날 뭐 화이자 백신 생산한다고 했었는데 또 뭐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지 않았었고 결국 이제 모더나 생산에 대한 기대감 혹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알려지면서 올라왔다.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일까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바이 관점이고요. 그 이후에 좀 조정을 보이면 뭐 추가로 매수할 시점은 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산, 그러니까 모더나와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가정하에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캐파인지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아요. 향후 주가에. 그래서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생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뭐 국내분만 하면은 뭐 대략 한 4천만 도주 정도 되고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남냐 1달러냐 2달러냐 한 2달러 정도 되면 900억 정도 매출이 나는 거고 1달러 정도면 한 400억에서 450억 정도.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모더나 측에서 아시아 전체로 생각을 했으면 한 1억 도주까지 그리고 뭐 1.5억 도주까지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매출 한 1억 1조 이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예, 주가는 뭐 여기서 리레이팅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뭐 500억에서 한 1000억 사이라고 하면은 주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1일까지 트레이딩 바이고 그 이후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계약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캐파인지가 향후 주가의 향배를 가리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사실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살까지만 조금 길게 봤을 때는 뉴스 플로우들을 좀 확인하면서 네, 대응할 그렇죠.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.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한 관점입니다. 지금 뭐 사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워낙에 지금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프로페셔널한 투자자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좀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이 가능한 분들만 지금 위치에서는 좀 접근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뭐 사실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3년 포워드 PER을 가져와도 좀 130배 정도 수준인데 비싼 건 맞아요. 비싼 건 맞는데 하지만 이 앞서 좀 설명드렸듯이 이 CMO 시장의 성장성이랑 이제 생산 설비 투자 규모 같은 것들을 위주로 좀 본다면 개인적으로 좀 프리미엄을 좀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시장은 좀 마치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, 국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처럼 아시아에서는 사실 한국이 좀 주도권을 가져오지 않을까 좀 미리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좀 길게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정 통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그래도 대형주들 중에서는 좀 2, 3년 뒤에는 좀 고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살까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네, 뭐 참고로 모더나가 국내에 직접 투자를 한다라고 뭐 올 초였나요? 이제 밝혔습니다. 근데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. 직접 투자와 이제 간접적으로 CMO 이제 위탁 생산을 맡기는 쪽으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갈 것 같고요. 국내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이제 뭐 개발이나 뭐 임상 이쪽으로 갈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위탁 생산으로 맡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다른 업체들과 지금 협약 중인 것으로 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 확정적인 거죠. 것 같고 그거는 뭐 모더나나 화이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긴 합니다. 네.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입니다. 일신바이오. 네, 사실 앞서 분석드린 두 종목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종목인데 최근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서 제가 좀 뽑아봤고요.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다가 계속 오후장 들어서 계속 빠졌습니다.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랑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그 시세에 연동되면서 좀 빠진 것 같은데
향후 좀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동결 건조기라고 해서 이제 삼성바이오 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콜드체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게 콜드체인이 뭐냐면 우리가 뭐 신선식품 아침에 이렇게 배달받거나 할 때 그 뭐 탑차라고 하죠. 이제 냉동차, 냉장차를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는데 그 식품이 아니라 뭐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약, 그러니까 약을 이제 콜드 체인으로 해서 유통을 하는 그런 관련된 업체라 보시면 돼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화이자 백신도 그렇고 모더나 백신도 그렇고 mRNA 기본,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하는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유통이 됩니다. 화이자 같은 경우는 뭐 영하 70도 정도, 모더나 같은 경우 영하 20에서 30도 정도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콜드 체인 관련된 그게 뭐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일신바이오는 그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고, 이것 역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주가가 어느 정도 계속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어,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일신바이오 쪽으로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뭐 일신바이오 주가가 좀 종목이 중소형이다. 나는 이거 좀 안정적인 거 할래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매매를 하셔도 되고, 일단은 뭐 두 가지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바이로 해서 네. 21일까지 금요일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매매가 되면서 수익도 날 수가 있고요. 그 이후에는 급격히 좀 조정을 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뭐 저랑 거의 뭐 이것도 이 종목도 많이 비슷하게 일치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뭐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고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관련 종목들이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사실 최근에 백신 관련주들로 좀 수급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좀 조용했던 백신 관련주들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, 물론 길게 본다면 저는 일신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재료가 시장의 중심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는 관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,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당장에 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당분간 좀 변동성은 좀 확대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살까. 하지만 이제 위탁 생산 업체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정해지고 나면 이런 종목들은 하루 이틀 그 재료가 나오고 하루 이틀 정도는 반짝할 수 있겠지만 그 뒤로는 힘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을 좀 잘 확인하시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.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팔까 이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살까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전체적으로 백신 관련, 뭐 특히 이제 모더나라든지 뭐 미국 관련된 백신 위탁 생산 관련된 업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. 이거를 잘 조금 적용해 보시면서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일단 뭐 시장 자체도 지금 사실 좀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고,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손절, 익절 라인을 잘 잡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